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자인 팁앤톡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컬러 매니지먼트가 무엇인지, 또 그 컬러 매니지먼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디자인 툴 어도비 CS에서 어떻게 적용하셔야 하는지, 실제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작업과 그리고 인쇄물에서 보여지는 컬러를 어떻게 모니터상에서 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피인쇄체의 종류와 특징이라는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박사님, 디자이너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피인쇄체, 인쇄 용지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피인쇄체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인쇄물을 제작하실 때 쓰시는 피인쇄체는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낱장 매엽으로 되어 있는 용지들이 있는 반면에 윤전 롤로 공급되는 이런 두루마리 용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 방식이 조금 다르게 되죠. 일반적으로 피인쇄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종이겠죠. 그래서 다양한 종이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무림페이퍼의 네오스타 아트지 같은 경우는 도공지라고 얘기를 하고, 네오스타 웹 같은 경우는 이런 두루마리 형태로 공급이 되죠. 그래서 윤전인쇄기 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오스타 백스탕지 같은 경우에는 아드지와는 달리 비도공지로서 책 내지에 사용되는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단상자에 사용되는 용지들도 있죠. 이런 접이식 상자에 사용되는 판지류들도 있고, 카드 쪽에 사용되는 아주 두꺼운 용지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이 베이스의 용지 피인쇄체 말고 포일이 라미네이팅된 금은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페트나 PP 같은 것도 비인쇄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공지부터 비도공지, 그리고 이렇게 금속, 여러 가지 후가공을 적용한 또한 가공된 인쇄 용지까지 여러 가지의 인쇄 용지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인쇄 용지들을 각각 갖고 있는 인쇄 적성을 살펴본다면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네, 확대 사진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도공지 계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비도공지 같은 경우는 언코티드 페이퍼라고 그래서 표면에다가 코팅을 안 한 용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조지 계열이 이런 종이 계열이 되겠습니다. 확대하신 부분을 보게 되면 섬유가 그대로 보이죠. 이런 비도공지 언코티드 페이퍼 중에서 코팅은 안 했는데 좀 표면을 반반하게 다름질한 용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지들은 코팅을 안 했지만 아주 인쇄적성이 좀 더 좋게 나오겠죠. 이렇게 비도공지들은 내지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유층만 있다 보니까 섬유 표면에 구멍이 많아서 종이 표면에 잉크를 너무 빨리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잉크를 표면에 남겨두게 되면 좀 더 발색이 잘 되겠다 해서 종이에다가 코팅을 하게 됩니다. 돌가루로 코팅해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용지들을 글로스 코트지, 도공지라고 표현합니다. 사진과 같이 섬유 표면 위에 아주 두꺼운 형태의 도공액을 도포한 용지가 도공지가 되겠습니다. 광택이 우수하진 않지만 아주 매트한 표면을 형성시켜서 아주 고급스러운 표면을 만들어내는 도공지 중에 이런 스노우 화이트 계열도 있겠습니다. 패키지에서는 좀 더 광택이 우수한 용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패스트 코티드 페이퍼, 그래서 도공을 하고 아주 다름질을 많이 해서 광택이 우수한 용지를 만들어 둔 게 CCP 같은 용지가 있겠습니다. 이런 용지들은 좀 더 표면에 잉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인쇄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 지종별로 해서 인쇄 적성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러한 답을 주셨는데요. 대부분 디자이너들이 아트지, 도공지에 인쇄를 했었을 때는 인쇄가 참 의도한 대로 잘 나왔다 라고들 하세요. 하지만 비도공지, 모조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생각한 만큼 색깔이 잘 발색이 되지 않았네요 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이러한 비도공지, 모조지에서 인쇄했을 경우에는 왜 인쇄가 잘 되지 않을까요? 네, 표면 특성에 따라서 종이를 코티드 페이퍼, 언코티드 페이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왼쪽이 코티드 페이퍼입니다. 종이 표면에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잉크가 종이 속으로 잘 스며들지 못하겠죠. 그래서 1마이크로 정도 되는 옵셋 인쇄 잉크가 종이에 올라갔을 때 블랙 잉크 같은 경우는 잉크 농도가 1.8 덴시티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진하게 이렇게 재현이 되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의 언코티드 페이퍼를 한번 보죠. 이 확대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공들이 많아서 잉크가 안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안으로 스며들게 되니까 같은 1마이크로를 올렸는데도 표면에 남아있는 잉크량이 적게 됩니다. 같은 블랙 잉크를 인쇄를 하더라도 1.4나 1.5 덴시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탁하고 연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잉크가 종이 속으로 침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코티드 페이퍼, 모조지에서 아트지만큼 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1마이크로 올려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러면은 2마이크로까지 올려서 잉크 농도를 올려서 인쇄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진한 아트지와 같이 진한 인쇄물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2마이크로 정도로 잉크량을 올리게 되면 건조 불량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쇄 용지들은 적정한 잉크 필름 두께가 올라가야지만 정확한 색재현이 되고 인쇄 불량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조지, 비도공지의 인쇄를 한다고 가정했었을 경우에 디자이너 여러분들께서 디자인단부터 시작해서 이게 인쇄를 했었을 경우에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지난 시간에 박사님과 함께 공부하셨죠? 거기에 대한 것들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또 많이들 종이를 사용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형광백색제인데요. 형광백색제가 함유된 종이를 사용했었을 경우에 디자이너분들께서 또 어떤 점을 유의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분들이 컬러 재현이 잘 되는 용지가 어떤 용지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색상 재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종이의 특성을 몇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표면이 일단 매끈해야 되겠죠. 표면이 매끈하게 되면 광택도 우수하게 되는 인쇄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코티드 페이퍼는 디퓨전이 많이 생기면서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인쇄를 하고 난 후에 광택이 떨어지는 반면에 코티드 페이퍼는 광택이 우수한 인쇄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택이 우수한 인쇄물을 얻고 코티드 페이퍼를 쓰게 되면서 종이의 백색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이가 희면 힐수록 컬러 재현이 우수하게 되는데 제가 3차원 그림으로 시뮬레이션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매엽 인쇄 프로파일이 그라콜 2006 프로파일인데 색역이 이 정도를 가지게 됩니다. 일본 신문인쇄 색상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색전이 완전히 다르죠. 아트지에서는 이렇게 색전이 넓은 반면에 신문 용지가 너무 어둡죠. 회색같이 어둡게 되니까 색전도 이렇게 좁게 나타납니다. 컬러풀한 이미지를 용지에서 얻기 위해서는 용지 색상도 중요한데 용지가 그만큼 백색도가 높게 되면 색상 지원도 우수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용지 색상에 따라서 색지원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백색도가 높은 용지를 디자이너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제조회사들에서 백색도를 높이기 위해서 형광증백제를 사용하게 되죠. 형광증백제가 들어가게 되면 자외선 불빛을 받게 되면 이렇게 파란빛이 납니다. 그래서 흰 종이를 좀 더 희게 만들기 위해서 자외선을 흡수해서 파란빛을 내는 이런 것들이 형광증백제입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높아진 거이기 때문에 조명 광원이 다르게 되면 인쇄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단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인쇄물 관측에 쓰는
B50 광원 아래에서 봤을 때와 형광등 아래에 봤을 때, 그리고 백열등 아래에 봤을 때 광원의 자외선 함량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형광 용지, 형광 증백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용지 같은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발색을 가지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점점 형광 증백제가 많이 함유된 용지들이 들어간 것들이 시중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ISO 기준에서 형광 증백제가 들어간 것들을 고려해서 색제한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끝으로 특수지의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인쇄 용지 이외에 특수 용지를 사용하실 경우에 어떻게 인쇄 최적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패키지 디자인을 하신 것들을 이런 종이 기반 비인쇄체에 인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지나 은지 같은 재질에 인쇄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금지, 은지 같은 경우는 페트 필름에 증착을 올려서 금은 효과를 낸 용지인데 이런 페트 필름을 종이에 라미네이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페트 위에 인쇄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페트와 같은 비흡습성 재질은 종이와는 달리 전혀 침투를 안 하거든요. 침투가 되면서 어느 정도 건조가 돼야 되는데 침투가 전혀 되지 않으니까 건조 불량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침투가 되지 않으면서 표면에 잉크가 어느 정도 잘 남아 있기 때문에 아주 잉크 농도는 진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조가 안 되니까 자외선 건조 방식인 UV 건조 방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색지연 특성은 코티드 페이퍼만큼이나 발색이 우수하게 나타나는 게 이런 금은지 색상입니다. 이런 금은지뿐만 아니라 페트나 PP 쪽에 인쇄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플라스틱 계열로 비인쇄체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PVC, PP, 페트 이런 재질이 되겠습니다. 이런 재질들은 플라스틱 시트로 가공이 되어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연포장지 쪽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게 페트 필름입니다. 이런 그라비어 인쇄를 하기 위한 페트 필름 위에 인쇄하기 위한 것들을 아도브 제품군에서 어떤 프로파일을 선택해야 되느냐 디자이너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연포장 쪽에 사용되는 페트 인쇄물을 시뮬레이션 하실 때는 그라콜 코티드 그러니까 도공지에 인쇄되는 색상 정도로 미리 보기 하셔서 인쇄하시면은 거의 유사한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종이의 종류와 그리고 컬러 매니지먼트의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셨는데요. 많이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이 시간에는 종이의 색 재현 특성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